국세청은 올 한 달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307만 가구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수급 대상 요건까지 좀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근로, 자녀 장려금이라는 게 뭔지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이 올해 시행 벌써 10년째입니다. 네. 근데 홍보가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우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인들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데 다만 이런 이제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 가구의 어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에 도입이 됐죠. 사실 이 두 개 제도 특징, 정부가 이제 장려금을 주는 제도는 대부분 바우처라고 해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은 다릅니다. 둘 다 현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해당 가구들한테는 이제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을 하더라도 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재산과 소득 여건을 이제 반영을 해서 307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사실 근로장려금이 한 200만 가구, 그리고 이제 자녀장려금이 한 6만 가구, 그리고 두 개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가구가 한 43만 가구가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9만 가구 이상 늘어났으니까 대상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돈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따집니다. 가족 구성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따지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가구 요건의 경우는 세 가지 중 한 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만 70세 이상 노부부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개를 충족해야 하고요. 재산 요건은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 단독 가구, 그러니까 나 홀로 가구다. 이럴 경우에는 1,3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홀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이지만 나 혼자 번다. 이럴 경우는 2,100만 원 이하일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500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자녀장려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한 명당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제 307만 가구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국세청이 과거 자료를 재산과 소득 여건이 좀 노후화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산하고 소득 여건이 아까 얘기한 거에 충족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서면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이 소득이 얼마인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이제 국세청이 307만 가구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거 발송했는지 나는 그 사이 이사를 했다. 그 조회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법에 보면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 조회를 선택하시게 되면 나한테 우리 주소로 과거 주소로 이제 보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신청할 때 소득 또는 이제 재산 증거 서류가 이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서류 제출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뭐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건물이나 토지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또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재산의 기준이 지난해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이 소유한 이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높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럼 재산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국세청이 안내받은 재산과 조금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소득 영수증이 있죠. 징수 영수증을 보내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뭐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을 보내면 되는데 이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별 이제 이 팩스 번호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파일로 제출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편으로 혹은 이 세무사를 직접 방문해서 서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소장님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게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당장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하지만 이번 달 말이 아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1차 기한이 있고요. 2차 기한이 있는데 1차 기한이 이번 달 말 8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리고 만약 하나 5월 31일이 지났다 깜빡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한 후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이 바빠서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가 장려금 신청 가능한 2차 기간입니다. 대신에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까지만 지급이 되니까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장려금을 신청을 한다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근로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 그리고 이제 자녀장려금이 최대 50만 원이기 때문에 네. 5월에 신청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9월에 이제 통장으로 자동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류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5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6, 7, 8월까지는 이제 국세청이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9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달 더 연착이 돼서 11월까지도 늦어도 지급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신청할 당시의 금액은 나는 최소 금액보다는 좀 많겠다 싶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이 심의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5월 달에 시작되는 5월 말에 1차 기한이 끝나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